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하늘의 아준 전차라고 불리는 바로 그 테자스 전투기 개발까지 33년이 걸렸죠. 그런데 싱가포르 에어쇼, 이 동남아 최대의 방위 산업 컨벤션인데 이 싱가포르 에어쇼에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들이 꽤 많이 온답니다. 바로 그냥 조그만 이 바다만 건너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말레이시아 공군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FA-50하고 경쟁하고 있는 이 테자스 전투기를 편대 4대를 보내가지고 고개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고개 제대로 될지, 혹시 대형 사고 나는 건 아닐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M1A2 전차, 이거 도입을 했는데 이제 도입사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계속 후티 반군에게 두들겨 맞고 파괴되고 하고 있으니까 한국 K2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인도 공군에서는 공군의 재앙이라고 불리는 자국산 전투기 테자스 마크-1A가 사상 최초로 해외 에어쇼에 참가해 고개 비행을 선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매체들은 테자스의 뛰어난 공중기동성과 비행 성능을 보여줄 기회라고 들떠 있는데 과연 별탈 없이 에어쇼를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공군의 지난해 말부터 인도되기 시작한 최신의 테자스 마크-1 전투기가 지난 2월 12일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서 창의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인디안 투데이가 현지 시각 2월 1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4대의 테자스 전투기가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창의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국제 에어쇼 참석차 현재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 행사장 상공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테자스의 기동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공군은 이번에 파견된 기체들은 테자스의 뛰어난 조종성과 기동성을 보여주며 낮은 수준의 고개 비행을 선보일 계획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인도 공군이 테자스 전투기를 이용해 해외 에어쇼에서 고개 비행 행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빛나는 이라는 뜻의 테자스 전투기는 하늘의 아준이라고 불리며 인도 공군이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무기 국산화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인 모디 총리의 요구로 83대 도입이 진행 중인 인도 국산 전투기입니다. 사업이 착수된 1983년 이후에 첫 비행에 성공한 것이 18년 만인 2001년이었고 첫 비행에 성공한 후 양산형 기체가 출고되기까지 15년이 걸려 인도 공군이 가장 탑승을 꺼리는 전투기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문제는 인도 공군 내에서도 가속 성능이나 선회율 등이 형편없다고 악평을 받아온 테자스가 과연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어떤 기동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을 노리고 테자스의 화려한 기동성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인도, 과연 바람대로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테자스 4대를 가지고 싱가포르에 왔는데 말레이시아 공군 전투기 사업하고 있죠. 경전투기 36대. 이 사업에 우리 FA-50하고 거의 FA-50이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여기에 테자스가 쫓고 있고 나머지 전투기들은 그냥 다 의미 없는 이런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테자스가 말레이시아가 바로 그냥 이 싱가포르 바다 건너 있으니까 이게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매력 공세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 정도로 해요. 자, 그런데 이 테자스 성능 이런 것들이 일단 그 하드웨어는 우리 FA-50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일단 엔진이 똑같은 F404 엔진이죠. 이 F404 엔진 2개를 갖다 붙인 전투기가 바로 FA-18 호넷이고 슈퍼 호넷 말고 레가시 호넷. 그 F404 엔진 하나를 갖다 붙인 게 우리 FA-50 그리고 이 테자스 마크-1입니다. 그런데 테자스 마크-1이 우리 FA-50보다 살짝 더 무겁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을 여기는 14톤, 우리 FA-50은 13.5톤. 그런데 엔진이 똑같은데 무게가 조금 더 무겁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조금 기동성에서 손해를 보겠죠. 최고 속도는 막 1.6 똑같습니다. 기계식 레이더를 장착을 했고 여기는 자국산 또 프랑스제 이런 공대공 미사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미제를 사용하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말레이시아가 인도하고 조금 친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공군 전력에서 굳이 이 테자스를 쓸까? 그런데 우리 FA-50을 쓰면 미국하고도 뭔가 관계 개선 효과가 있죠. 왜?
FA50은 한국의 카이에서 생산을 하지만 미국 로키드 마틴의 라이센스가 상당히 들어가 있고 여기 FA50 한 대 팔면 상당한 비용의 로열티가 로키드 마틴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로키드 마틴도 공동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FA50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테자스가 과연 제대로 된 공중기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는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왜? 창의공항 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민간공항, 민군 겸용 공항인데 여기서 사고 나면 큰 사고로 이어나죠. 그래서 사고는 좀 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들의 기동성을 조금 부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T50, 우리 뭐 서울 에어쇼 같은 데 보면 기동 잘하죠. 그거 이제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K2 흑표전차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기갑전력 현대화를 위해서 지난해 미국제 M1A2 전차 153대를 추가로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제는 최근 후티와의 교전 이후에 사우디군 내부에서 M1A2 전차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방어력이 크게 향상된 신형 전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이 지난 2016년 발주한 M1A2S 전차 가운데 153대가 지난해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인도되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M1A2 전차도 신형 M1A2S 사양으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랍디펜스가 현지 시각 2월 10일 보도했습니다. 아랍디펜스는 현재 450여 대의 M1A2 전차, 370대의 M60A3 전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이 기존 M1 계열 전차 전량을 M1A2S 사양으로 개량하는 사업과 함께 노후 M60A3 전차와 프랑스제 AMX30 전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된 후티와의 교전에서 M1A2와 M1A2S 전차가 후티의 대전차 미사일에 너무나 손쉽게 격파되면서 M1 계열에 대한 사우디 육군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사우디 육군 내부에서는 대전차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신형 전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에서는 지난 2019년 3월 해프닝으로 끝난 K2 전차 도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사우디 육군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M1A2를 추가로 도입해서 M60A3와 AMS30 전량을 대체하는 방안, 야전의 요구를 받아들여 능동 방어 장치와 반응 장갑 패키지가 제공되는 K2 흑표 전차를 도입해 노후 전차들을 대체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산 전문지 택티컬 리포트는 지난해 4월 사우디 국방부가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타진 중이며 현대 로템이 사우디 측에 K2 전차 현지 면허 생산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낸 바 있는데요. 과연 K2 전차의 중동 진출이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야, 우리 한국제 전차가 미국 전차보다 더 세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M1 A2 전차, 이 M1 전차의 축소형 베이비 M1이라고 하는 게 우리 K1 아닙니까? 이 M1을 설계 디자인했던 크라이슬러에서 역시 설계 디자인해준 우리 K1 전차. 그래서 M1보다는 약간 작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이비 M1, 리틀 M1 이렇게 불렸는데 그 K1 전차를 우리 손으로 K1A1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K2 흑표 전차를 만들었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그 방산협력 이런 것들의 기술 들어가서 능동 방어 장치, 러시아 기술 들어가서 이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K2 전차가 정말로 희한하게도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살 수 있는 이 능동 방어 장치가 달린 정상급 전차 중에서는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레오파드 2 A7 전차 같은 거 능동 방어 장치 달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독일은 가스쿠지 암살 사건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무기 안 판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독일이 사우디에 레오파드 전차 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르클레르 전차
프랑스의 르클레르인데 이 르클레르는 능동 방어장치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단다? 그래도 르클레르는 52구경장, 우리는 55구경장, 공격력이 더 세죠. 그리고 르클레르는 더 오래된 구형입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이 M1인데 M1은 능동 방어장치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격력과 방어력이 우리 흑표에 한참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미군이 쓰는 M1 전차는 공격력과 방어력이 우리보다 셉니다. 왜냐? 그들은 장갑도 열화 우라늄이고 또 포탄도 열화 우라늄 탄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라늄이 이런 그 철보다는 훨씬 더 밀도가 조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어력이 훨씬 더 강해요. 그리고 공격력도 관통력도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미군만 쓰는 거는 M1 전차를 전부 열화 우라늄 장갑과 열화 우라늄 탄을 쓰지만 그들이 뭐 이집트에 수출하고 또 여기 사우디에 수출하고 호주에 수출하고 이런 수출용 전차에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탄도 그냥 일반 텅스텐 포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55구경장인데 여긴 44구경장이죠. 우리보다 뭐 한 1.5m 정도 포신이 짧죠. 그러니까 당연히 포신이 짧으니까 포탄의 속도가 느리죠. 느리면 관통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 장갑이 열화 우라늄에 맞추어서 장갑을 디자인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방어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하고 교전하는데 후티 반군이 러시아제 코넷 대전차 미사일 쏘니까 그냥 판판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미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M1 전차를 사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 뭐 전차 기갑병들 겁이 나서 뭐 후티 근처에나 가겠습니까? 코넷 미사일 날아오면 그냥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코넷 미사일이 날아와도 흑표 전차에 달려있는 이 능동 방어장치로 요격을 팍 해버리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요격을 못해서 맞아도 한 방에 깨지지 않는 이런 방어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맞으면 가버리니까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거 지금 M60A3 이거 대체하는 사업은 이 능동 방어장치 달린 전차를 사야 된다. 근데 달린 게 어딨냐? 레오파드? 아니야. 걔들 우리한테 안 팔아. 독일은. 이건 미국 이거 지금 뭐 믿을 수 없어. 그럼 한국제 K2 이것뿐이네? 라는 이 네티즌들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 전문 커뮤니티에서의 주장들이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우디가 한 300대 정도의 사업을 할 것 같은데 현대 로템이 미리 라이센스 생산하세요. 기술 줄게요. 라고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우디 왕세제가 이 국산화 비율을 높여라 라고 지시를 한 데 대해서 이 로템이 이제 이거 캐치를 하고 라이센스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K2 전차가 팔릴 것 같기도 합니다. 야, 우리 한국의 기갑 장비에는 이런 전차,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 다 있죠. 육군 강국 한국. 육군 강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의 방산 무기가 육군 무기가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런 시대가 올 줄, 야, 옛날에는 못 몰랐습니다. 계속 휩쓸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